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결혼을 앞두었던 애비 신랑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결혼이 코앞이었지만 처남될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파혼했다고 하시는데요. 대체 무슨 사연일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 처남, 정확히 말하자면 처남이 될 뻔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에게 평생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처남될 뻔한 그 친구 덕분에 인생 막장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까지 했다면 정말 무슨 꼴을 당했을지 생각만 해도 오싹합니다. 그 여자랑 2년 넘게 교제하고 결혼 약속까지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속일 수 있었는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일단 저에 관해서 이야기하자면요. 저는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나 자라고 평범한 곳에 취직해서 사는 33살 남성입니다. 한 살 아래인 그 여자와 만난 지는 3년 가까이 되었고요. 처음에는 서로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만났습니다. 회사에서 단체로 모 봉사단체에 봉사하러 나갔다가 다른 곳 통해서 온 그녀와 처음 만난 것이었거든요. 처음부터 서로 이야기도 잘 통하는 느낌이었고 기분도 나쁘지 않아서 순식간에 빠져들어 연애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 만나는 게 두 번 만남이 되고 네 번이 되고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약혼까지 하게 되더군요. 그녀는 보기에는 정말 남부러울 곳 없는 사람 같았습니다. 집안으로 따지면 우리 집보다 좀 더 잘 살았고 그녀 본인도 수입도 괜찮고 외모까지 빠질 게 없었거든요. 그녀는 네일아트 가게를 운영했는데 이 시국에도 장사가 어느 정도로 될 정도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본인이 조급원도 아니고 사장님이었으니 정말 조건만 따지면 저보다 더 좋았던 사람이죠. 우리 부모님도 약혼 후 제가 처가 떡 아내 덕 보게 되었다고 기뻐하실 정도였습니다. 솔직히 덕 보겠다고 결혼한 건 아닙니다만 아내나 처가 조건이 좋은 덕분에 인생의 보탬이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건 사실입니다.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와중에 처남과도 몇 번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활달한 스타일이었다면 처남은 조용한 스타일이었어요. 처남은 무슨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대학 다닐 때는 대학원 가서 연구원 생활하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기에 처남에게 친밀감을 느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처남과 몇 번 이야기하고 또 처남 용돈이 부족한 것 같아 밥이나 술을 사주고 가끔 보태주고 했습니다. 처남도 저를 많이 따르더라고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처남이 저를 어려워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제가 무언가 잘못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 처남에게 의미심장한 카톡이 왔습니다. 정말 고민하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누나와 결혼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서로 싫어하지 않고 오히려 좋아하는 친척 사이인데 결혼을 하지 말라니요. 그것도 약혼식 다 한 상태인데 말입니다. 제가 농담인 줄 알고 말했습니다. 아니 왜? 인제 와서 누나 뺏길 것 같아? 누나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사람 아니에요. 이런 카카오톡을 받고 보니 무언가 애감이 이상하더군요. 처남이 이런 소리를 농담으로 할 만큼 가벼운 사람이 아니거든요. 무언가 있다 싶어서 예의 바르게 처남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대체 그녀에게 무슨 비밀이 있는가 몇 번을 물어보았어요. 결국 처남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누나 다른 남자 애 있어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이 하기에도 질 나쁜 농담인데 처남처럼 좋은 사람이 하기에는 너무나도 질이 나쁜 농담 아닙니까? 진짜 양심을 걸고 고백을 하거나 혹은 아기를 품고 누나 인생 망치려고 작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었어요. 두근거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처남에게 그게 사실이라면 증거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잠시 후 처남이 사진을 보내주더군요.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그녀, 그리고 처음 보는 외국인, 그리고 아기의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사진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처남 말이 그녀가 외국 유학을 하였을 때 잠시 사귄 남자랍니다. 외국인 애인과 관계를 해서 애를 가졌는데 외국에서는 낙태하기가 어려워 몰래 아이를 낳았다는 겁니다. 그녀는 물론 외국인 애인도 아이의 존재를 드러내기 곤란한 상황이라 일단 애인 혼자 외국에서 몰래 아이를 키우기로 했답니다. 몇 년 정도 애인 쪽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으면 그녀 역시 기회 봐서 외국으로 이민을 갈 계획이었대요. 계획은 그랬는데 이후 외국인 집안에 들키는 바람에 그녀와 애인 사이의 연락이 끊어졌답니다. 지금은 그 애인과도 애인과 낳은 애와도 연락이 안 되는 상태라더군요. 그런 말을 하면서 처남이 이렇게 끝맺음을 했습니다. 누나는 자기 과거를 묻어버리려고 하지만 이게 묻히는 일이겠어요. 우리 부모님도 아직 모르시고 저도 정말 우연히 알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누나니까 모른 척 하려 했는데 그럴 수 없겠더라고요. 아니 처남, 내게 알려준 건 고마운데 내일부터 자기 누나 어떻게 보려고 그래. 상관없어요. 누나가 이런 사실을 끝까지 숨기고 결혼하려는 모습 보니까 용서가 안 되더군요. 이참에 부모님께도 말씀드리려고요. 알았어, 고마워. 처남의 속 깊은 마음에 몇 번이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처남에게 감사하는 건 감사하는 거고 그녀 문제는 확실히 바로잡아야 했죠. 어떻게 생각해도 기막힌 일 아닙니까? 외국 애인을 둔 과거는 그렇다 치겠는데 그 애인과 애까지 만든 사람이 과거를 싹 숨기고 저와 결혼하려 했다니요. 머릿속을 정리하고 바로 그녀를 만났습니다. 이 사진 보고 내게 할 말 있으면 해봐. 그녀 내게 사진을 보여주니 처음에는 눈을 부릅뜨더니 이내 엉엉 울더라고요. XX, 이 새끼가 진짜. 자기 동생 이름을 부르면서 엉엉 우는 게 누가 제게 사실을 알려줬는지 다 짐작한 눈치였습니다.
이때 그녀가 제게 사과부터 했다면 파혼은 해도 그녀를 용서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제게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동생 욕만 하고 그러면서 제게 빌붙더군요. 어디까지 알고 있어? 전부 다. 그 말을 믿어? 지금 자기 하는 거 보니까 다 사실인 것 같네. 처음에는 이래저래 변명하면서 제게 빌붙으려던 그녀는 안 통한다는 걸 알고 이내 전략을 바꾸더군요. 어차피 다 과거 이야기야. 이 사람이랑 연락도 안 되고 애도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 애가 죽든 말든 상관 안 할 테니까 그냥 우리 결혼하자. 응? 이런 그녀의 말이 더 무서워졌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기 애인데 자기 애가 죽든 말든 상관 안 할 사람이면 세상 누구든 죽든 말든 상관 안 할 거 아닌가요? 이런 그녀의 모습 때문에 처남이 등을 돌린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우리 끝내자. 그녀에게 바로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장인어른에게 연락하니 이미 난리가 났더라고요. 자네도 우리 애 이야기 들었나? 그녀가 외국에서 애를 낳았다는 이야기 말씀이시죠? 그렇네. 아니 그 애가 어떻게 우리한테까지 그 사실을 숨기고 장인어른도 아신다면 이야기는 빠르겠군요. 이 결혼 못합니다. 장인어른도 이후 전화 온 장모도 결혼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하더군요. 애초에 두 분 모두 자기 딸 사정은 모르셨던 분들이라 그분들에게 나쁜 소리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빠르고 깔끔하게 파혼하고 없던 일로 하자고 말씀드렸죠. 다행히 결혼식 날짜는 요즘 시국 때문에 내년 하반기 이후로 미룬 상태였거든요.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었습니다. 신혼집 같은 것도 아직 마련하지 않았기에 따로 큰돈 들어갈 일은 없었고요. 그렇게 파혼 과정 마무리 짓고 처남이 마지막으로 제게 말하더군요. 우리 누나 때문에 죄송합니다. 무슨 소리야? 자기 덕분에 그래도 내 인생 건졌어. 정말 고마워. 그렇게 처남은 물론 다른 처가 식구들과도 헤어졌습니다. 그녀는 처가 식구들과 파혼 문제를 정리하는 마지막 자리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더군요. 처음 말인 부모님에게 혼나고 싸우고 집 나가서 연락이 안 된답니다. 문제의 네일아트 가게도 부모님이 보증금 다 대주셨는데 부모님이 그 돈을 빼버려서 곧 폐업한다고 들었습니다. 저에게는 물론 자기 가족에게도 버림받은 꼴이죠. 그런 그녀의 몰락을 보고 있자니 확실히 인생은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처남 잘 대해준 덕분에 인생 망칠 뻔한 위기에서 벗어났으니까요. 앞으로도 착하게 잘 살아보려 합니다. 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처남분의 양심선언 덕분에 큰 위기에서 벗어나셨다는 사연이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도 선량한 마음을 잘 간직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